다음으로 양기자 작가의 마지막 땅을 통해서 소설 서삼나 파트를 복습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통해 소설을 읽을 때는 소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 또는 하나의 장면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설문학 정리는 시문학 정리와 달리 제시문과 보기를 참고하여 정리를 하고 또 선생님의 수업 내용, 인터넷, 블로그를 참고해서 복습 노트를 완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설문학도 시문학 정리와 처음은 같습니다. 먼저 작품의 제목과 작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갈래를 구분하는데요. 크게는 현대소설과 고전소설로 나뉘고 고전소설은 한문소설과 한글소설로 나뉩니다.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 마지막 땅은 현대소설입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소설은 이야기 문학입니다. 소설 안에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선가 사건을 겪으며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죠. 우리는 이것을 정리하면 됩니다. 먼저 제시문에 등장한 주인공을 찾고 그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갈등의 유형은 크게는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또 인물과 운명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 작품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물의 성격을 서술자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직접 제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물의 행동이나 외양,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을 정리하고 난 후에는 사건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사건은 주인공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정서를 갖고 이에 대응하는지를 쓰는 게 곧 사건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배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주의적 전통을 따른 작품이 많은 한국 소설은 배경이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이 부분을 특히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로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땅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중요한 소설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는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를 끌어낼 수 있겠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소설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주제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을 잡아볼 수 있겠죠? 시와 마찬가지로 표현상 특징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서술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서술 시점을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서술자의 위치는 1인칭, 3인칭으로 나뉘고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리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죠. 이 1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습니다. 나로 등장할 겁니다. 반면에 3인칭은 3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는데 3인칭 시점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고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인물의 내면까지 서술자가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시문학을 정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오랫동안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뽑아서 정리하면 복습 노트를 완성하게 될 겁니다. 우리 양기자 작가의 마지막 땅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래는 현대소설로 정리를 잘 해놨네요. 그리고 인물이라고 크게 파트로 정해놓고 첫 번째는 인물의 갈등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갈등 유형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강노인과 원미동 사람들, 여기선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먼저 나타났고 또 강노인이라는 인물과 도시와 산업화라는 세계와의 갈등, 이렇게 두 개의 양상을 갈등으로 정리를 해놓았네요. 자, 인물의 성격 제시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이 직접 제시의 근거가 되고 어떤 부분이 간접 제시의 근거가 되는지도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죠. 사건은 강노인이 주변 사람의 권유에도 땅을 팔지 않는다는 사건. 자, 그럼 이제 강노인은, 그리고 강노인은 땅에 연탄재를 버린 사람도 있지만 이게 개의치 않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건을 쓸 때는 인물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 정서를 취하고 어떻게 행위를 하는지를 적으면 그것이 사건을 정리하는 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던 건 배경을 강조했었죠. 마지막 장의 공간적 배경은 경기도 부천 원미동입니다. 사실 이거를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건 이 소설이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연작 소설 중 하나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이 학생은 이렇게 써놨네요. 서울 외곽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지역, 도시와 산업화를 그리기에 좋은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도시와 산업화가 진행되던 1980년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서술자의 위치를 배경에 정리를 해놨네요. 별표를 쳐서. 저는 별로 취하지 않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작품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또 기술을 해놨네요. 자, 주제는 도시와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강노인의 모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도시와 산업화가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특징은 인터넷과 블로그 등 참고 자료를 활용했는데요. 1980년대 서울 외곽 지역을 배경으로 도시화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연작 소설이 많이 쓰여졌다고 이제 정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 그리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마지막 장이 포함되어 있는 연작 소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도시화, 1980년대 소설, 연작 소설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를 했고요. 시문학 정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오면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오면 과제 체크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이것을 살펴보고 어떤 거를 추가해야 될지 혹은 어떤 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어떤 거를 더 강조해야 할지를 함께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복습 노트 정리를 마치게 됩니다.